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침몰된 대성호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녹색천으로 덮인 시신 1구를 수습합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대성호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된 건데요. 앞서 대성호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이 실종됐으며 사고 당일 1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 이후로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해경은 어제 수습한 시신 1구를 베트남 선원으로 추정하는 한편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학대범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도구와 함께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학대한 뒤에 지붕 위로 던지는데요.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고양이 학대범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학대범들의 정체는 각각 중학생과 고학년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청소년 동물 학대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형사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여성을 대신해 고소장을 접수한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증거는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같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모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배우 김웅수 씨가 무허가 펜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한 매체에 따르면 김웅수 씨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펜션은 대천 통나무 펜션으로 여러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김웅수 씨는 농어민 민박 지역에 타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한 뒤 준공이 끝나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둔기를 이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펜션의 경우 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김웅수 씨의 모친은 해당 펜션에 살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웅수 씨 측은 보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배우 김웅수 씨가 이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김웅수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한경닷컴의 보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네. 김웅수 씨가 충청남도 보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곳은 농어민들만 민박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일단 이 통나무집 김웅수 씨가 지어서 어머니가 명의 이전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이 지역 주민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의혹 주장인데 김웅수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게 어머니 집은 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네. 요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불법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건 아니다. 지인들이 좀 거기 놀러 자주 왔다 갔다 하곤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 집에 일반 가정집에는 좀 보기 어려운 B동 이렇게 적혀 있어요. A동, B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 봐라, 이 자체가 또 펜션이라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간판만 B동을 달아둔 것이다라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불법 운영에 대한 것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해당 펜션에는 다운 계약 또 탈세 의혹까지 그렇죠. 불거졌어요. 토지 비용이 1억이고요. 준공 비용이 5억입니다. 6억에 해당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매매 금액이 1억 9천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탈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냐, 다운 계약이 아니냐 그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요새 이제 김웅수 씨가 대세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뭐 좋지 않은 일로 또 이렇게 불거졌으니까요. 또 해명도 해야 되겠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차기도 해상에서 침몰한 이 대성호의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가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견이 됐나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그 대성호의 선체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선수로 추정되는 뱃머리죠. 이 뱃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고 그곳에서 약 44m 그리고 50m 떨어진 수중에서 시신 두 구가 각각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을 넣어서 시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발견한 시신들을 인양을 했는데 지금 해경에 따르면 이 두 구 중에 한 구는 지문을 통해서 베트남인 선원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또 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선체로 보이는 물체에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또 그리고 그 희망을 조금은 더 가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실종자 뭐 수색을 했고 좀 시신 두구를 찾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건 저희가 전해드릴 때 그 배에서 이제 불이 났었는데 그 화재가 왜 났는지 그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그 이 대성호는 전체가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선미를 그 인양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가지고 합동 감식을 한 결과 그 선미를 잘 해보니까 앞쪽 그 꼬리 쪽보다는 앞쪽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해서 타들어온 걸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선수를 그러니까 앞머리를 인양을 해야 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선수는 지금 82m 깊이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걸 인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시신 수색 작업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또 화재 원인을 또 밝혀내야 되는 건데요.